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00선이 다시 이탈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2094까지 밀렸고요. 코스닥 역시 2% 내외의 하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수 자체가 조금씩 우하향을 하는 추세다 보니까 종목들도 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일부 개별 종목 이슈로 오르는 종목들은 더욱더 강하게 매수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SK케미칼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SK케미칼은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상승폭으로는 거의 뭐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원탑이다 할 수 있을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관련해서 지금 매수가 붙은 것 같은데 하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은 지금 힘을 못 써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실 것 같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뒤부터 함께 할 예정이고요.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 가운데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리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합니다. 노란톡도 오늘 활짝 열려 있어요. 노란톡 다들 아시는 그 톡입니다.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이정수,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 출연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또 대화를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2시 53분 지나고 있고요. 금일 시황 잠시 짚어본 뒤에 이정수 위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황 자체를 저희가 짚어보는 이유는 2% 가까이 밀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 시간 한 2시 30분 정도에 분봉상으로 보면 한 1.6%대까지 낙폭을 좀 줄인 모습도 보여줬는데 또다시 빠지고 있거든요. 이주연 전문위원 연결해서 시황만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마감까지 한 30분 조금 더 남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보면서 시황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금일 시장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조정을 미국장이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의 경우 차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 쌍봉의 모습을 만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경우는 치료제 관련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제 부각받으면서 매우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죠. 이제 그런 종목들이 고점에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우 지수를 이제 한번 시장을 생각해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달 중순까지는 굉장히 강한 양봉이었어요. 양봉이었는데 정고점을 거의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게 이제 음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월봉 자체가 음봉으로 변했고요. 그만큼 이제 조정폭이 굉장히 컸다는 건데 2월 달이나 이제 3월 달처럼 이제 가파른 조정보다는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반등이 한 1% 정도 나오고 또다시 조정이 나오고 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 트렌드를 만들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시장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까지 이제 연준의 정책이랑 이제 유동성으로 시장이 상승해 온 것이지 시장이 크게 급락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반등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긴 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나라 사업 같은 경우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였고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 등 지속적으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 섹터 하나로 그동안 이제 버텨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여파로 이제 제약 바이오 이쪽에 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동성으로 시장이 상승했고요. 그러한 유동성으로는 근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산업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지표적인 부분이 좋아지지 않는 한은 추가적으로 대세 상승장으로 간다든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항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은 사실상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주 전부터 이제 시장의 상승이 나올 시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보유 종목을 매도하시고 현금 보유를 하시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락장에도 올라갈 종목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존에 보유한 종목들이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좀 과감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기점에 놓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 시장이 꺾여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보수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주연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시황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예,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종목 이야기를 바로 저희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벌써 3시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은 파워로직스 올라와 있어요. 7,480원에 비중은 15%인데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자, 2차전지 섹터들이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은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애들은 철저하게 안 가는 차별화장이 6월 달서부터 도래를 하면서 계속 시작이 됐어요. 제가 안 그래도 아침에서도 실전 매매 정수를 하고 있고 공개 방송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파워로직스를 교체를 하라. 그래서 제약주 쪽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좀 보니까 7,480원인데 사실 지금도 교체하는 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손실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파워로직스도 원래는 좀 갔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자,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종목들은요, 재미가 없습니다.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올라가고 나서 조정을 받고 계속 상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들이 아니고 올라가고 나서 이제 꺾여 있는, 그래서 추세가 하방향 쪽으로 약간 머리가 숙여져 있는 종목들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뭐 앞서서 시장 얘기 좀 하시긴 했지만 제약주가 일단 SK바이오팜 쪽으로 최근에서 이제 뜨거운 핫 이슈가 있었었고 그게 이제 7월 1일에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약주들이 또다시 뜨겁게, 왜냐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또 뭐 코로나 이슈 아니면 뭐 신약의 이슈들 이렇게 되면서 제약주가 다시 강해지게 되면 그때에서,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그때에서 제약주로 바로 교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보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느낌을 보유를 하시냐면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이렇게 재미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강한 쪽은 어떤 쪽이 강한 쪽이냐? 최근에 보면은 LNF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이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방향 자체를 상방향으로 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조정받으면 얘네들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얘네뿐만 아니라 뭐 JNK 또 물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못 사지만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들은 각도가 상방향으로 20도든 30도든 상방향으로 머리를 들어놓고 있는 애들. 그래서 각도기를 재봤을 때에서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뭐 15도 이상을 들어줬거나 아니면 뭐 30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쪽을 여러분들이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해야 되지. 좀 전에 질문 주셨던 뭐 파워로직스, 뭐 AP시스템 대부분 이런 종목들 아마 여러분들이 물려서 지금 고민하고 계실 텐데 보유는 됩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보유는 되지만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럼 대응은 어떻게?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보유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머리를 숙여놓고 있는 애들은 재미가 없으니까 계속 이럴 거예요. 그러면 조만간에 제약주의 또다시 폭등세가 바뀐다. 그때에서는 어차피 손절 부분이 그렇게 크질 않거든요. 그럴 때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고 한 3일 뒤에 SK바이오팜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제약주들을 강하게 끌어주면 그때에서는 얘를 손절을 하고 제약주 쪽으로 교체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때 가도 제약주도 뭐 별로 멍텅구리처럼 움직이고 뭐 다 흐름들이 다 이렇게 약하게 움직이면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은 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는 보유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매수 여부 여쭤보셨는데 이 종목 계속 그 신고가 경신하면서 잘 달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이게 네. 5G 관련주 쪽인데 사실 이거를 바로 이제 그 아침에 표역 종목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살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매수 가격이 기억이 나요. 8,940원. 현재까지 이제 60% 정도의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인데 매수는 가능합니다만 지금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JNK 히터라든지 지금 종목들 보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 있죠. 이런 쪽을 공략하는 건 좋은데 이런 애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만약에 공략한다 그러면은 손절선을 굉장히 짧게 둬야 돼요. 오늘 꼬리 저점이라든지 13,600원이라든지. 근데 지금에서는 무리해서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빠지면서 13,000원 이하로 한번 조정을 받으면 거기서 단타로 공략을 하거나 제일 안전한 자리들은 11,000원, 10,000원 정도 내려오면 물론 11,000원과 10,000원 정도로 내려오지 못하면 못 사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들어갔다 괜히 물려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가져가서 10,000원까지 빠져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은 초단타가 아니라면 초보자의 관점으로는 그냥 보내주는 게 혹은 공략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이스테크 사실 그렇게 큰 추천을 안 해주신 것 같고요. 부광약품 와 있습니다. 15,700원에 비중은 70%. 잘 사셨네요. 예. 자, 15,700원이면 뭐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좀 많이 났는데 최근 고점에서 밀리긴 했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제 간염 치료제 쪽에서 나와 있는 이제 부분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임상 이상을 진행이 되게 됐고 그게 뉴스로 보게 되면은 가장 빠른 국내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쓰일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지 라인은 오늘 나왔던 자리도 지지 라인이고요. 33,000원짜리 이 자리도 지지 자리고 그다음에 3만 원짜리도 강력한 지지 자리라서 어차피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를 지금 머금고 있으니까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유를 하시고 비중도 뭐 이미 벌써 많이 갖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임상 이상이 반려가 되면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강한 흐름들이 나올 걸 예상을 해서 보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광약품 듣고 오셨습니다. 셀리버리 102,444원.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신 것 같고요. 비중 30%인데 오늘 매수가 근처였던 것 같은데 조금 많이 밀리네요, 지금. 그렇죠. 뭐 시장이 역시나 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아니라서 뭐 좀 밀릴 수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뭐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밀려요. 특히 오늘 뭐 제약주라고 뭐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약주 쪽에서 빠지고 있는 거 오늘도 상당히 좀 많이 보입니다. 일단은 지수가 좀 약해서 그렇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을 보고 뭐 아마 들어가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뭐 실적을 보면 별로 별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다 기대감이 움직이는 부분들이죠.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차트의 흐름을 보니까 추세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2월달, 3월달에서 잠깐 코로나 이슈 때문에 물론 그때 제약주들이 좀 잘 버티긴 했습니다. 근데 얘는 좀 꺾였다가 다시 살아 올라놓고 원래 갔었던 이제 추세 흐름들. 그래서 차트에만 봐서는 세력주의 흐름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이 60일선을 지지해놓고 움직이는 흐름들을 작년도서부터 해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60일선을 지금 밑에다가 지금 깔아놓고 움직여서 아마 이쪽을 또 다시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데 매수 가격이 5만 원도 아니고 2만 원도 아니고 지금 10만 원짜리 10만 4천 원이잖아요. 10만 2,444원. 약간 높게 사셨으니까 이번에 반등 나오면 한번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얘는 항상 보면은 60일선을 찍고 움직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할 때에서는 60일선 근처에서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한 9만 원 초반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매수 단가를 9만 원으로 낮추기 위해서 반등 나올 때 일단 한번 잘라놓고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반등 나오면은 수익에서 일단은 먼저 팔아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리버리 듣고 오셨고요. 자, 우리산업홀딩스 6,0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한 지금 10% 정도 손실이 딱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적진 않네요, 손실이.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대형주들도 뭐 조선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증권주들도 그 정도는 빠졌기 때문에 우리산업홀딩스 시가총액을 볼 때에서는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 할 수도 있는데
대형주도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산업홀딩스는 과연 그러면 얼마나 더 빠질 수가 있는지 정도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산업홀딩스, 우리산업 같이 움직여주는 이제 전기차, 수소차,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 이제 같이 움직여주는 섹터인데 오늘 보면은 EM코리아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제 수소차 테마도 주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기차, 2차 전지 섹터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은 되지는 않아요. 계속 이제 그 순환매 느낌보다는 차별화의 느낌으로 그래서 JNK 히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는 흐름들 오늘 좀 잡히는데 NK도 마찬가지고 워닝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NKE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강하다 보니까 전기차 섹터인 우리산업 홀딩스도 여기서 그냥 계속 빠지기보다는 전저점 자리 한 5,000원 정도, 그러니까 5,000원짜리가 사실 이게 작은 폭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정도 빠지면 한 7% 정도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잠깐 체크를 해보면 7%가 그냥 넘어가네요. 지금 보니까 14%가 되는데 아니군요. 다행히도 한 대략 한 7%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4%면 대략 한 7% 정도가 지금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잡히는데 그거를 조금 인내를 할 수 있다면 보유가 되고요. 그것도 인내를 못 하겠다. 지금 손실이 이미 10%이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손절을 하겠다 그러면 손절을 했다가 다시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떠 있기 때문에 조정은 얼마든지 이 정도로 받을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조정을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건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손실을 인내할 수 있다면 5,000원까지 밀릴 걸 생각을 하고 보유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일단 먼저 한 차례 또 빠졌고 물론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차별화라는 부분에서 아직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가 잘 안 빠져요. 생각보다 좀 잘 안 빠져서 이것도 조만간에 돌리면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6,000원 정도까지 반등은 그래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목표치는 아닌가라는 부분을 볼 때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일양약품 68,000원에 비중 10%. 여기도 사실은 뭐 저쪽이죠. 코로나19 관련돼서 뭐 직접적으로 강하게 움직인 섹터고 오늘 매수가 위로 올라갔었네요, 한번. 그러네요. 지금 뭐 매수가 위로 올라갔었는데 못 파신 건지 아니면 거기 사셨는지는 조금 물어보고는 싶을 정도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코로나 이슈로 있는 종목들이 쉽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많이 떨어지게 되면 62선까지 밀리게 되는데 근데 얘가 62선까지 밀리게 되면은 벌써 전저점이 깨졌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많이 폭락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떠 있으면서 움직여주는 이제 신일약품 같은 경우도 있고요. 신일약품, 신일제약이죠. 신일제약 이런 애들을 보면은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떠 있는 상태에서 죽지를 않아요. 사실 죽을 수 있는 모양을 몇 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잘 안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저점을 깨가지고 60에서 떨어져도 되는데 잘 안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주 흐름들이 얘네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저렇게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일양약품도 사실은 이 정도 떠 있으면 그냥 여기 저점을 그냥 깨버리고 편안하게 밑으로 쿵 하고 한번 조정받고 가도 되거든요. 근데 안 빠진다는 것은 왠지 지지라인을 지금 굉장히 뭔가의 호재를 머금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이슈도 머금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SK바이오팜에 대한 31조 중에서 1조 정도는 이제 청약이 되고 나머지 튀어나온 30조가 SK그룹주에 있는 종목을 사고 지금 뭐 3, 4조 정도 샀다라 그러는데 그럼 나머지 이제 26조 정도 되는 금액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 이제 제약주 쪽으로 이제 또다시 SK바이오팜을 사겠죠. 근데 그것도 사는 것도 일부 물량이 한정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SK바이오팜이 굉장히 강하게 한 상승을 만약에 해준다라 그러면 일양약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주들도 같이 움직여주는 그래서 아까 전에 질문을 조금 전에 받았었던 부강약품도 마찬가지고 일양약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제약주들이 코로나의 치료제에 대해서 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간염 치료제에 대한 그 간염 치료제가 코로나에 쓸 수 있다라는 이슈가 이제 일단 있는데 부학약품에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게 되면 다른 이제 간염 제품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줄 수가 있는데 일양약품도 거기에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게 똑같은 건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항상 지금 제약주들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와 그다음에 SK바이오팜이라는 그런 이제 상장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제약주가 또 다시 강세를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면 뭐 다른 제약주들로 아마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이번 주 내에서 또다시 강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7만 원, 8만 원,
계속 강세를 좀 줄 수 있을 수 있는 테마와 이슈는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양약품 보유 관점 일단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DPC 12,273원에 비중 10%. 방탄소년단 관련 뭐 대장주다라고 할 정도로 변동성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한 10,000원대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이네요. 네, 오늘 이제 뭐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서 YG엔터도 좀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 지금 지수가 그래서인지 몰라도 싹 밀렸어요. 싹 밀렸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중에 보면은 제가 한번 차트도 볼게요. 초록뱀 같은 경우도 강하게 움직였다 윗꼬리가 되면서 지금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조금 더 강세를 좀 보여줬을 것 같은데 지수의 흐름이 아무리 봐도 2000 초반까지는 최소한 밀릴 수 있을 만한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형주와 뭐 증권주, 은행주, 그다음에 조선주, 그다음에 대형주를 얘기하는 이제 IT,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등등 아무리 봐도 지수가 여기서 단번에 이렇게 2200을 다시 올라갈 것 같은 느낌보다는 좀 밀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게 되면 당연히 종목들도 밀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힘을 못 쓰지 않는 건가, 힘을 쓸 수가 없지 않는 건가. 그래서 DPC는 차트 힘은 그래도 그나마 좀 강한데 62선까지는 아마 다 찍어 누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2,273원에 지금 사셨던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이게 그쵸 지금 신고가권에 있는 건데 지금 고점에서 사신 게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좀 싸게 좀 공략했다면 지금쯤에서 수익에서 좀 나왔을 텐데 하여튼 61선 정도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9,600원까지 밀릴 걸 인정을 하고 보유를 하시고 손절 라인은 한 9,000원 언저리, 그래서 8,800원, 9,000원 언저리 보고 일단 한번 가져가 보자. 아직 차트의 힘이 꺾인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이 떠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해서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DPC에 이어서 이제 종근당 갑니다. 14만 원에 매수를 지금 하셨다. 20%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낙폭이 있네요. 그렇죠. 예. 뭐 제약주 흐름들이 실적들이 거의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이 좀 떨어지더라도 영업이익이 좋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더라도 순이익이 좀 좋거나 그러니까 전체 다 그렇게 나쁜 흐름들은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 3분기, 4분기에서 그랬는데 1분기 같은 경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1분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도래를 하면서 제약주의 실적들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그래서 1분기보단 2분기가, 2분기보단 3분기가 점점 더 이제 저는 좋아질 거로 좀 예상을 하는데 종근당도 마찬가지 그걸 본다라 그러면 얘도 이제 코로나 이슈로 해가지고 한번 강하게 친 거고요. 한번 강하게 친 거고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세게 받았으니까 일단 7월 2일 날에 SK바이오팜이 상장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서 셀트리온 형제들과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그냥 제 생각으로 예측을 해보자면 그 30조의 향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미 SK그룹 쪽 오늘 3조, 4조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나머지 한 25조 정도에 되는 금액은 SK바이오팜을 사겠죠? 근데 사다 보면 걔네들은 상한가를 많이 친다고 하면 뭐 상한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강하게 움직여버리게 되면 그게 부담이 돼서 그 다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으로 아마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쪽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약해버리게 되면 걔네들도 그거를 처치 곤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일부러라도 땡겨 올리면서 개인들을 매수세를 일단 불러일으키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쪽 대형주들이 다 움직여버리게 되면 과거 2017년도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이쪽 애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이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다른 제약주들도 특히 대형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서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지금 먼저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당연히 맞을 것 같고 추가 매수 타이밍은 이제 조만간에 잡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습니다. 그래서 양봉이 발생을 될 때 그래서 결국 7월 3일 정도의 타이밍에서 만약에 대형주들이 그러니까 내일 모레 대형주의 흐름들이 강해지는 흐름이 잡히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지금 14만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최고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왜냐면 제약주의 흐름들은 종근당도 마찬가지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앞으로의 흐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오늘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도 아니고 내년 봄, 내년 겨울에도 분명히 계속 이 코로나는 풍토병으로 전 세계에 남아있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뭐 앞으로의 향방은 상방향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근당 보유 관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 올라와 있네요. 2,600원의 비중 10%인데 2,480원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낙폭은 좀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네요. 오늘 들어줬을 때 좀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SSD 관련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IT죠. 반도체 섹터인데, 과연 이제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이슈를 과연 또다시 어떻게 부각을 시킬 건가라는 부분인데, 시장이 빠질 때에서 호재가 잘 먹히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미 조정으로 꺾여 있는 박스권장이에요. 넘어가기가 어렵다. 그럼 오히려 올라갔던 부분들이 다시 반납하고 내려갈 수 있는 흐름들이 더 강해요. 자, 보면은 그러니까 어제를 얘기하는 건 지난주 금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일날 거래량이 터졌는데 윗꼬리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고점에서 물량들을 지금 쏟아냈다는 얘기거든요. 보니까 지금 기관들이 쏟아내는 것 같은데 물량을 다 던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 종목을 요리하기 위해서 매수 단가가 2,600원이 아니고 매수 가격을 이 밑으로 좀 싸게 해야지 이거를 요리할 수가 있지. 자, 보세요. 한번 싼 자리는 750원짜리고 비싼 자리는 2,700원짜리인데 하필이면 2,600원에 비싼 자리에 붙여서 샀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시장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매수 단가는 가장 유리한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750원일 겁니다. 근데 750원 내려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간 정도를 딱 잘라서 한 1,7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사면은 유리할 텐데 지금 너무 좀 비싸게 샀어요. 근데 지금 다행히도 오늘 반등을 주니까 이렇게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조정받으면 2,000원, 1,700원 요 사이 있죠? 요 정도 라인, 그러니까 61선에 붙여가지고 최대한 좀 저점 매수를 해서 복수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제 다음 또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 또 올라와 있습니다. 53,000원에 비중 20%. 오늘 조금 빠지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LG화학과 이제 삼성 SD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2차 전지인데 대장들이에요. 삼성 SDI, 그 다음에 LG화학. 과거에 2015년도, 14년도, 15년도 그때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대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삼성 SDI든 LG화학이든 가지를 않았었어요. 그때서는 일진 머티리얼즈, 후성,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이제 강하게 주도주로 이제 세게 움직였던 2차 전지줄인데, 현재로서는 LG화학과 삼성 SDI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그러면 얘네들이 강하게 다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모양들을 보게 되면 슬슬 꺾기 시작하게 됩니다. 봤더니 최근에 이미 벌써 얘네들은 빠질 자리들을 어느 정도 탐색을 하면서 기관들도 좀 매도가 좀 나왔고요.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도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매도를 좀 많이 하는, 그리고 외국인들도 최근 한 3, 4일 동안은 매도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매도세를 출회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종목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정상적으로 조정을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정상이니까. 원래 비정상인 애들은요, 조정을 안 받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게 비정상인 거고, 정상적인 종목은 많이 올라갔으면, 이만큼 올라갔으면요, 올라간 부분에 3분의 1은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 자리가 정상적으로 조정받는 자리가 32만 원짜리입니다. 삼성 SDI는. LG화학은 마찬가지 정상적으로 조정받는 자리 한 42만 원 정도는 받아야 돼요. 정상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얘네들이 조정을 받을랑 말랑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라고 아마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들이 꺾였는데 얘도 알아서 밑으로 수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어느 정도는 밀릴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매수 가격이 좀 높아서 그거를 만약에 알고 공략했다면 이미 벌써 좀 정리를 하고 다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현금 비중이 많으면 45,000원 1차 매수, 추가 매수 1차 매수, 그 다음에 42,000원 2차 매수, 4만원 3차 매수까지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미 벌써 고점에서 이미 벌써 추가 매수뿐만 아니라 비중들을 많이들 아마 사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시장이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그냥 차트와 상관없이 그냥 추가 매수, 추격 매수를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 그러면 지금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좀 절반을 줄였다가 조정을 받으면 한 45,000원 정도 거기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근데 만약에 물려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물리는 거 그냥 가져가 보자라는 만약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왕이면 대장에 물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2차 전지의 대장이니까
차라리 물릴 거면 이거에 물리는 게 나아요. 아까들 뭐 AP 시스템, 파워로이스 물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얘한테 물리는 게 낫다. 근데 이거는 위안을 드리는 얘기뿐이지 대응 방면에서는 손절을 절반으로 했다가 다시 사셔야 됩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듣고 왔고요. 한국알콜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알콜 같은 경우에는 17,000원에 비중 20%인데 오늘 좀 올라와서 낙폭이 좀 축소가 됐네요. 손해가. 어떻게 할까요? 자, 뭐 손세정제 이제 이슈가 돼서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슈로,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의 시장도 마찬가지 코로나 이슈가 엮이면서 종목들이 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면은 계속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알콜도 오늘 차트 모양을 보면은 굉장히 이건 좋은 모양, 이런 모양은 상당히 이제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양인데 신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고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보니까 14,000원도 아니고 13,000원도 아니고 좀 싸게 산 게 아니고 조금 비싸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제 투자자분들이 매수 방법을 과거에도 이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싸게 사셔야 돼요, 주식은. 그래서 바닥에서 조정을 받을 때 좀 싸게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17,000원에 물렸는데 운이 좋은 거죠. 오늘 강한 모습이 나왔고요. 이런 모양새라면 뭐 이번 주 내에서 17,000원 이상을 한번 들어줄 것 같은 모양새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면 한번 절반 정도는 좀 팔았다가 조정을 받으면 다시 재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춰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흔들렸을 때에서 어쩔 수 없이 물려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어쨌든 17,000원 이상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거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해도 될 것 같다. 자, 이제 인텍플러스 12,900원의 비중은 20% 인텍플러스. 오늘은 0.41%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수가 부근인데 어떻게 할까요? 자, 700원 쪽 타면 어느 정도 좀 손실이 받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보니까 한 5% 정도 좀 손실인데, 반도체 장비주들 쪽에서도 지금 얘도 차트의 힘이 굉장히 강하죠. 자, 보면은 이것도 하방으로 이제 꺾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여 있는 것들은 굉장히 늦어요. AP 시스템, 탑 엔지니어링, 파워로익스처럼 이렇게 머리가 꺾여 있는 애들은 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갈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로 공략하면 인텍플럭스 같이 이런 애들을 공략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략을 하더라도 하필이면 최고점에 걸리게 되면 게임을 진행하는 데서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점을 긋거나 아니면 61선에 닿거나 아니면 61선에 있거나 아니면 21선, 그래서 이평선도 지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플렉스 종목을 잘 고르셨는데 공략을 할 때에서 21선 지지, 뭐 1차 매수, 그다음에 61선 지지, 뭐 2차 매수, 내지는 우리가 추세가 저점을 그으면 이렇게 닿는 자리들이 있죠. 한 10,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11,000원, 10,000원, 9,000원에서 이제 공략을 해야지 이거를 어느 정도 요리를 우리가 하면서 먹을 수가 있지, 이렇게 고점에서 사게 되면 본전치기밖에 되질 않습니다. 본전치기밖에 되질 않고 수익이 나더라도 굉장히 불안한 수익이 되고, 한번 제대로 물리게 되면 손실만 망창 왔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9,000원까지 밀리면 마이너스 27% 갔다가 올라오면 차라리 바닥에 샀으면 수익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래서 지금 공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일단 손절보다는 일단은 보유를 하세요. 보유를 하시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아까 말씀드린 11,000원, 10,000원, 9,000원 이렇게 세 번을 나눠서 추가 매수했다가, 추가 매수 가격이 안 들어오더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밀리면 추가 매수하는데 안 밀리면 어차피 올라가면 다시 13,000원 회복해 줄 테니까 그때에서는 수익이 나면 정리를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11,000원, 10,000원, 9,000원 이렇게 내려오면 분할 매수를 해서 매매적인 관점으로 일단 요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텍플러스 듣고 왔고요. 강스템 바이오텍까지만 가고 저희 동시효과 갈게요. 9,120원의 비중 23%. 이 종목 매수 잘하셨네요. 자, 9,120원이시면은 일단 수익이시니까. 자, 이것도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흐름은 그래도 우상향으로 이렇게 한 10도 정도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제약주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게, 폭락세가 없고 올라가지 않은 애들은 원래 약한 흐름들에 있는 이제 섹터와 약한 종목들은 저점을 깨면서 계속 밑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잠수를 타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도 지금 밑에서 많이 실렸고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게, 조만간에 제약주의 흐름들이 강세를 돌게 되면 이건 12,500을 뚫으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 가격도 지금 안정적이고 보유하셔도 되고, 일단은 12,000원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가져가시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스템 바이오텍 듣고 오셨고요. 예상치 기준 지수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코스피가 2090선 부근에서 지금 공방벌입니다. 동시효과에서도 지금 90 밑으로도 내려가기도 하고요. 90 위로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2% 안팎의 하락이 진행 중인데 생각보다 오늘 많이 빠집니다. 물론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다 2% 후반대의 큰 폭의 하락이 지난주 금요일에 진행이 됐는데 그런 것 치고는 우리 시장 지금 밑에서 개인들이 강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흐름을 잠깐 보시면 안 좋습니다. 지금 들어 올릴만 하면 그냥 밀어버리는 상황이어서 오늘 결국 저점 부근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개인이 많이 사네요. 5,646억 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이 지금 기관, 외국인이 파는 물량들 저점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계속해서 사주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좀 프로그램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지수의 하락을 막기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쪽에 선물 쪽으로 매도를 쳐버리면 지수 잡기가 쉽지가 않아서 지수가 밀리면 심리적으로 같이 밀려가는 그런 악순환이 오늘은 조금 계속되는 모습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까지 오르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없고 그나마 셀트리온이 잘 버텨줍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물산도 결국엔 상승해서 보합까지 내려왔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1, 2% 정도의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답답한 흐름들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민감 대형주, 언택트 할 것 없이 모두 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735 코스닥도 2% 안팎의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는 좀 버티나 했습니다. 10시 30분? 중국 개장 이때 시간이 보통 10시 전후인데 이 정도까지 가다가 쭉 지금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12시경에 한번 저점 찍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2% 정도의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2,166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시장 모두 개인이 저점 매수에 들어왔고요. 기관, 외국인의 매도, 특히나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투신권역이나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물 출혈을 개인들이 막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확실한 건 또 대기 자금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풍부한 유동성이다. 밑에서 지금 받쳐주는 자금들, 지수의 하락을 막을 자금은 아직 여유 있다. 이런 평가도 자연스럽게 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빠지고요. 알테오젠이 좀 많이 빠지네요. 8%가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알테오젠은 시총 지금 4위까지 올 들어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보인 뒤에 최근에 급등락을 좀 많이 보이는 주가 변동성이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즌이 장 후반에 빨간불로 유일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펄어비스 지금 제넥신 올라가고요. CJNM, 에코프로, BM, 펄어비스 빠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의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5G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5G 강하고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만 오르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월요일 시장부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좀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 지난주에서도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시장 2,200을 돌파할 것 같지는 않다. 일단 근데 빠지기는 빠질 텐데 그렇게 큰 폭에,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에서 다들 똑같이 얘기하는 게 큰 폭으로 조정은 안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저도 똑같은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버틸 만한 쪽은 제약주가 아닌가. 물론 오늘 사실 제약주 빠지는 것들 보게 되면 그냥 제약주와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빠져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근데 올라갈 때에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시장이 항상 시장이 빠질 때에서 우리가 비빌 언덕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런 걸 찾을 때에서 일단은 실적이 좋아야 되고요. 그렇죠? 실적주를 찾으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슈가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 이슈가 계속돼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제일 괜찮아 보이는 섹터가 바로 제약주라는 얘기죠. 제약주는 전년 동기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진단키트라든지 심지어 뭐 마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알코올 세정제라든지 아니면은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 의약품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상황이 괜찮은데 뭐 해외에 뭐 있는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미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공장을 돌리는 데서도 굉장히 문제가 조금 심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국내에 있는 제약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뭐 원료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진단키트 그다음에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도 분명히 수긍하실 거고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이 그 이슈가 내일로 당연히 끝난다라 그러면은 제약주를 보면 안 되지만 지금 있는 이 이슈들로 봤을 때에서는 제약주의 흐름들이 지금 계속 지금 확진자들이 전 세계 뭐 인도, 멕시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들 지금 막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올 가을, 올 겨울도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결국은 이슈가 계속 도래를 하면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뭐 임상, 이상, 뭐 3상 혹은 새로운 치료제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제약주가 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지금 SK바이오팜이 상장된 이후에서 신약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위해선 제약주 쪽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2월달, 3월달에서 강력한 돈이 들어갔다가 잠깐 4월달에서 고점을 잠깐 쳤었어요. 고점을 치고 5월달 빠졌다가 한번 조정을 받고 6월달에 또다시 제약주에 강력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스뿐만 아니라 대부분 아까 질문 주신 뭐 종근당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제약주들이 6월달에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실렸는데 그 거래량이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고 세력들이 다시 담근 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어왔던 돈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움직입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풍부한 유동성 자금, 그래서 뭐 예탁조산이 40조다 내지는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200조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제약주 같은 경우들은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 내년에서도 계속 코로나 이슈뿐만 아니라 새로운 또 새로운 뭐 변이되는 뭐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얘기가 나오면 제약주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다시 움직일 수 있어 보여서 가장 안전하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어느 정도 또다시 들어줄 수 있는 섹터는 제약주가 아닌가. 그래서 지수는 좀 빠질 거예요. 좀 빠지긴 하겠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그래서 지수 2000까지는 빠질 수 있음을 인정을 하고 물리더라도 지금은 제약주 쪽으로 물리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지수를 좀 마감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빠졌네요. 1.93% 내린 2093.46에 마감했고요. 자, 코스닥도 2%대의 하락입니다. 2.12% 내리면서 734.67이고요. 환율은 오늘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장 후반에 어떻게 좀 변동이 생겼는지 오히려 지금 2원 내렸습니다. 1198원 6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휴재를 이어갈게요. 휴젤이 57만 원의 비중 30%인데 일단 오늘도 이 장에서 휴젤은 올라갔습니다. 몇 개가 지금 올라갔어요. SK머티리얼즈, 휴젤 이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는 올라갔는데 휴젤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많이 빠져서 좀 반등을 줬는데 사실은 오늘에서 빠져도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대부분 제약들이 저렇게 다 들어주진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같은 자리에서 빠져도 되는데 그러니까 버티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휴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아마 수익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좀 많기는 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도 어쨌든 지금 코로나 이슈로 있었던 종목들은 버티는 흐름들이 그래도 나와줍니다. 얘도 좀 그러고 있는데 지금 매수 가격을 보니까 57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밑에서 지금 싸게 사서 들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 물려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얘네들이 한 번, 두 번은 이렇게 봐주거나 한 번, 두 번은 먹을 기회를 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왕창 물리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주의 흐름이 좋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싸게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싼 자리가 뭐냐면 저점의 자리를 생각하면 돼요. 그림에서 저점의 자리 29만 원이죠. 그 다음 자리 어디입니까? 37만 원이죠. 그 다음 자리 40만 원이죠. 요런 자리 싼 자리고 이제부터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45만 원, 42만 원 이 자리가 또 싼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바닥에서 저점을 찍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지 항상 이렇게 쫓아가게 되면 쫓아가는 건 좋아요. 쫓아가면 안 간다 싶으면은 바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정리를 못하면 이런 식으로 물리다가 수익 나고 물리다가 수익 나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그때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7만에서 사셨던 부분들은 이번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냥 역시 주식은 물리면 냅두는 게 짱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물리면은 빠져나오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익으로 바뀌더라도 그냥 물리면 그냥 냅둬야지 하는 그런 거를 하지 마시고 팔고 나서 다시 싸게. 어쨌든 지금에서는 일단 오늘 저점 자리인 48만 원짜리, 48만 7천 원짜리가 깨지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주면서 55만 원 쪽으로, 57만 원까지는 모르겠어요. 55만 원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잘 들어줘서 57만 원 이상 들어주면 빠져나오시고 매수 단가는 다시 42만 원, 40만 원 싸게 다시 공략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슈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짱이다라는 표현은 참 오랜만에 그러네요. 예, 들어봅니다.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이죠. 옛날 사람 맞고요. 예. 비트컴퓨터 갑니다. 0584번님께서 13,000원일 거예요. 예, 1,300원은 아니겠죠? 13,000원 공이 하나 빠졌네요. 30%인데 오늘이 13,050원에 끝났어요. 딱 보니까 지금 수수료까지 하면은 그렇죠. 딱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자, 비트컴퓨터 원격 의료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조금 얘기가 나와주면서 했는데 사실 내용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격 의료라면 이제 앞으로 뭐 자율자동차도 무슨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있듯이 처음에서는 간단한 거하고 나중에서는 진짜로 이제 컴퓨터가 원격 진료를 알아서 뭐 프로그램이 돼서 뭐 이 사람은 암 환자니까 알아서 치료하는 그런 부분 사실은 쉽지 않죠. 아마도 저가 죽기 전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크게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의사협회와의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이해를 다 그러니까 수익이 되는 부분들을 그쪽을 이겨서 원격 의료가 다 통과가 된다. 이건 정말 어렵다고 봐요. 제가 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의 이제 흐름들을 봤는데 왜 자꾸 통과가 못 했느냐? 그러니까 의사협회 쪽이라든지 이쪽. 근데 이쪽에 있는 이제 그 학벌이라든지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격 의료가 전격적으로 다 통과가 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서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어느 정도 제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진료하는 부분, 그러니까 간단한 수준이 있죠. 그런 부분은 이번에 통과가 됐듯이 간단한 부분들은 열어질 가능성이 당연히 충분히 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함에 있어서 원격 의료를 하면 굉장히 좀 많은 고차원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종목들을 공략하게 되는데 사실은 내용은 별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별게 없어서 이게 뭐 계속적으로 쭉쭉쭉쭉 큰 폭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적당한 수준 내에서 고점을 치고 이제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슈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는 건 괜찮지만 이쪽보다는 말 그대로 제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다시 한 번 더 올려치게 되면 14,800원 전고점 자리까지 혹은 그 이상도 일단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에 거래가 마르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 세력들이 빠져나간 것 같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더 올려치게 되면 그때가 저로 예를 들어서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천리 자전거 최근에 세력주들로 강하게 올려쳤죠. 근데 강하게 올려치고 나서 결국은 슬슬 빠지죠. 과거에서 삼천리 자전거, 이제 자전거 테마주도 과거에 똑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지만 다시 빠졌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또다시 도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올릴 때에서는 항상 조심하시고 수익에서 나오면 일단은 빠져나오자라는 그리고 이것보다는 제약주 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컴퓨터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S&T 모티브 44,600원에 비중은 38%. 요 종목도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닌데 많이 사요, 개인들이. 아, 그런가요? 예. 이것도 과거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한때 좀 그때 그쵸. 사신 분들인가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자동차 부품주로 이제 예전에 평화종공부터 해가지고 2009년도 그때에서 그때도 사실 얘는 좀 사이드 종목이었어요.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일 수 있어서 사이드 종목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좀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수소차 테마도 가지고 있고 가격이 지금 위치에서 좀 싸지는 않은데 일단 실적을 제가 뭐 잠깐 볼게요. 그때 당시에 일단 흑자 전환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회사는 괜찮네요. 회사는 괜찮고 그래요. 지금 차트의 모양새가 지금 어느 정도 한 차례 좀 조정을 받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상향을 하다가 그러니까 각도가 그래도 섰죠.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줬고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이 정도는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흐름이었으니까 여기서 좀 반등세를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게 지금 대부분의 종목을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우리가 종목의 차트를 저점과 고점의 박스권 이렇게 그어놓고 이 네모 박스 내에서 가장 싸게 사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싸게 사면 비싸게 살수록 불리하다. 그러면 최대한 싸게 사는 방법은 이쪽이지만 이쪽은 잘 안 내려와요. 이쪽으로 내려오려면 지난번 2월달, 3월달 우리 코로나 이슈로 해서 지수가 완전히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얘는 25,000원 내려갈 일은 거의 없어요. 이런 기회가 2년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인데 그게 이번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싸게 산다는 얘기를 할 때에서 이제 중간을 자르세요. 중간을 자르면 한 이쯤 정도에서 공략을 하면 대부분이 싼 자리가 맞아요. 물론 거기보다 좀 더 싸지면 더 있겠지만 최소한 여기에서는 공략하다 물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44,600원대에서 물렸던 부분들은 지금 제가 차트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으니까 어떻게 알아? 처음에선 저점과 고점에 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최대한 싸게 사면 제일 좋은데 이런 자리들은 완전 지수가 폭락을 할 때 그때는 이런 데 사지만 지금은 그렇게 지수가 폭락할 거라고 모두들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대기 자금들이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딱 중간 정도까지는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35,000원 부분. 그래서 다음에 살 때에서는 35,000원 내려가면 사야지라는 생각으로 공략했다면 지금 자리 같은 자리에서는 물릴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요거는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더 사시고 지금도 돌릴 수 있는 60선 지지 자리니까 일단은 보유하셨다가 반등이 주게 되면 다시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T 모티브까지 들어봤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